안녕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연말에 맛있는 거 먹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2026년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오늘은 독서 연말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독서 연말 결산하기 전에 12월 유익한 책 먼저 시작을 할게요. 연말이라서 그런지 모임도 많고 사람들이랑 약속도 많고 뭔가 마음이 이렇게 붕 떠있는 느낌이 들면서 책이 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렬로 읽고 있는 책은 많은데 완독한 책은 4권밖에 안 되네요.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크리스티나 로세티라는 분의 고블린 도깨비 시장이라는 시예요, 시. 되게 책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미음사 책이고 이 책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저도 이 책은 처음 보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 크리스티나 로세티가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 시인이래요.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 욕망, 금기, 자매를 상징적으로 다룬 작품이고 제가 시를 잘 읽지 않다 보니까 특히 외국 시 거의 처음 읽어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되게 생소한 장르인데 이 크리스티나 로세티의 특유의 문체가 있거든요. 뭐뭐 했지요, 뭐뭐 했어요, 뭐 그랬어요 이러면서 동화 같은 그 특유의 문체가 있는데 묘사나 이런 것들이 글인데도 되게 주시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이 첫 번째 단편이 고블린 도깨비 시장이라는 단편이거든요. 그 단편을 읽었을 때 특히나 글이 뭔가 되게 과즙이 느껴진다? 과즙미가 있다?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이 책 안에 보면은 그림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수록이 돼 있거든요. 이게 크리스티나 로세티의 오빠가 직접 그린 그림들도 이렇게 있고 다른 뭐 화가의 그림들도 수록이 돼 있는데 그림들이 다 엄청 아름답거든요. 이런 진짜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어서 그런 거 보는 것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냥 뭐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읽으니까 그냥 그 나름대로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일 재밌게 읽은 거는 이 첫 번째 단편 고블린 도깨비 시장. 진짜 말 그대로 그 도깨비들이 이 마을에 있는 여자들을 유혹해가지고 과일을 팔거든요. 막 과일 좀 먹어보세요 하면서 막 연병들을 떨어. 그냥 무시하고 가도 막 계속 붙잡으면서 막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과일 좀 먹어보세요. 이 과일이 얼마나 막 맛있고 신선하고 이걸 먹으면은 막 기분이 좋아져요 이러면서 엄청 유혹을 해요. 그 과일을 먹으면 중독이 되면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약간 마약처럼. 근데 또 한 번 과일을 먹으면 그 유혹하는 그 과일 장수들을 다시 보지도 못하고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도깨비들한테 유혹을 당해서 과일을 먹은 언니가 나와. 리지라는 언니가 나오는데 과일을 먹으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근데 한 번 먹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그 도깨비들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리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면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 리지를 위해서 동생인 로라가 그 고블린들을 다시 막 찾아 헤매요. 뭔가 그 고블린 과일 장수 컨셉 자체가 너무 내 스타일이었고 또 이 자매애 이 언니를 살리기 위해서 동생이 막 위험을 무릅쓰고 도깨비들을 막 찾아가고 험난한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뭐라고 해야지? 옛날 초기 디즈니 느낌. 새로운 형식의 시? 읽고 싶다. 근데 외국 시를 안 읽어봐서 좀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 고블린 도깨비 시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를 읽었어요. 너무 유명한 고전이기도 하고 언젠가 한번 읽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지난 11월 달부터 우연히 이렇게 골라서 읽은 책들이 다 어떤 편견이나 차별, 확증 편향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책을 읽다 보면 그 책들을 알고 읽은 게 아닌데 책들이 주는 메시지, 교훈들이 다 똑같아. 이런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1961년에 퓰리처상을 수상을 한 소설이고 1930년대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어린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서 인종차별이나 어떤 편견, 인간의 도덕적 양심 이런 문제를 다룬 작품입니다. 이 주인공 6살 소녀인 스카웃 핀치의 시선에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스카웃은 되게 씩씩하고 엄청 당차고 궁금증이 많은 그런 6살 소녀예요. 이 스카웃의 오빠 잼 그리고 변호사인 아버지 에티커스와 그 미국의 작은 마을인 메이콤이라는 마을의 그 배경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아버지인 에티커스가 변호사라고 했잖아요. 억울한 누명, 혐의를 받고 있는 흑인을 변호를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상은 이제 스포라서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간의 그런 정의나 양심, 그리고 제가 11월부터 읽었던 그 주제가 약간 편견이나 보이지 않는 어떤 인간의 계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인종차별, 편견, 그런 수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책이고 6살인 아이의 시선에서 보는 것들이라서 그런 거지. 데미안처럼 인생에 처음으로 접하는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 이미 경험이 많은 어른일 때랑 아이일 때 처음 겪어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이의 시선에서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또 성장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발작 버튼? 이 눌리는 게 어떤 그 부조리한 것들이나 차별적인 거, 부당함 이런 거에 항상 과몰입을 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저는 이게 책이 몰입이 이렇게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읽으면서 뭔가 감정적인 소모가 되게 심해가지고 읽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같은 사람이 이래? 하는 막 억울한 상황, 그러니까 내 머리로는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일들도 살다 보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생기면 너무 운이 좋고 다행인데 살다가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내가 아무리 내 선에서 노력을 해도 결과적으로 바뀔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또 생긴단 말이야. 이미 그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을 겪기 전에 나로 돌아갈 수가 없어. 이걸 누굴 원망할 수도 없고 원망할 대상이 있다고 해도 원망해도 달라지지가 않아. 그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이게 벌어진 일이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도 생기는 게 인생이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오는 뭔가 교훈 같은 거? 모르겠어. 근데 그게 진짜 힘든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겪어야지만 이런 교훈이 나한테 생겨요. 이러면서 나는 한층 더 성장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또. 왜냐면 그 일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근데 살면서 그런 거지 같은 일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냐? 누굴 탓하냐? 또 그것도 아니야. 그냥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인생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뭔가 되게 회의론적인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 자세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일을 겪든 주변 사람이 겪든 그런 일이 부당하다라는 거를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 연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참 중요한 일이구나. 그리고 이게 부당해요 라고 목소리를 낸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또 어떤 부차적인 그런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수많은 차별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걸 읽으니까 이 당시의 차별은 어느 정도로 심각했구나. 이거를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는 왜 이런 아픈 일을 겪어야만 변화하는 건지 지금의 이 시대의 우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픔을 겪었을지를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이런 게 또 문학의 중요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문학으로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세대가 변하고 시간이 흘러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시 읽으면서 진짜 내 일처럼 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문학의 힘이구나. 그래서 이런 고전을 읽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고전을 다들 읽으세요. 그래서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북으로 읽었습니다. 밀리의 서재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목에 피가 나도록 얘기를 하는데 늘 새 영상마다 항상 질문 댓글이 달려가지고 제 이북 리더기는 오닉스 팔마2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책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도 경제책 이제 앞으로 한 권씩 읽을 거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읽은 게 바로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라는 책이에요. 이 부제가 나를 끌어당겼어. 쉬지 않고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그 EBS 다큐프라임에서 만든 책이거든요. 나는 경자도 잘 모르겠고 왜 이런 인플레이션이 생기는지도 모르겠고 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금값이 왜 오를까? 그리고 투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이 자본주의, 돈이 돌아가는 이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은행은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이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이 책 진짜 추천드립니다. 엄청 읽기 쉽게 기초적인 거를 잘 풀어낸 그런 책이라서 쓸데없는 뭐 미사여구 이런 거 있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그 경제서 싫어하는 이유가 그 경제서를 쓴 그 사람이 브랜딩을 하는 그게 싫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EBS 제작진이 만든 거라서 어떤 사람 자체를 브랜딩하거나 뭐 누구를 막 엄청 이렇게 포장해서 막 올려치기 하거나 이런 게 없어. 나 진짜 경제 책 읽고 싶은데 완전 기초 지식 쌓고 싶고 개인이 쓴 책 싫어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책. 생각하는 여자는 괴물과 함께 잠을 잔다. 작가님이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생각하는 여성이라고 한다면 그는 미쳤거나 사회 부적응자이거나 남성을 유혹하는 악녀였다. 남자를 이겨먹으려는 이런 여자들은 여자답지 않은 희한한 존재로 여겨졌다. 오랫동안 철학사에 여성의 자리는 없었다. 여성 철학자는 둥근 사각형과 같은 형용 모순처럼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남자가 하는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뭔가 의견을 말하는 여자는 제잘되는 꽃이라 귀여움을 받거나 사유와 창작에 영감을 주는 뮤즈로 찬양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남자와 무관하게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로서 존중이나 이해를 받지는 못했다. 이분의 말처럼 여성 철학자라고 하면 바로 단번에 생각나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철학자는 남성이 많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분이 그런 여성 철학자들을 싹 모아서 그 여성 철학자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회 정치 책입니다. 그 머릿속에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이라는 여성 철학자가 있는데요. 인도 사람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를 하는데 40대 후반에 이 스피박이 인도 그 델리의 길거리에서 달리기를 시작했대요. 인도의 관습에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왜냐면 그 나이의 여자는 아무도 달리지를 않는데요. 이 스피박이 달리면 그 길거리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쳐다본대요. 근데 그들은 시선으로 징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가와가지고 달리고 있는 스피박한테 침을 뱉고 약간 위협적으로 한다는 거지. 그래도 상관없다 라고 스피박은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함께 침을 뱉고 계속 달린대요.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스피박은 누군가가 자기 대신 말해주기를 원하지 않았다. 스피박은 스스로 말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싶어서 그는 벵골과 콜카타의 거리에서 달린다. 그러한 스피박을 징벌하려고 거칠게 욕하고 무례하게 침뱉는 남자들에게 똑같이 욕하고 침을 뱉고 목소리를 낸다. 저는 이게 왜인지 모르겠는데 달린다는 그 말이 진짜 은유적인 표현에 달린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길거리를 달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엄청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 진짜 추천드립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2025년 저의 연말 독서 결산을 한번 해볼 건데, 연간 목표가 항상 100권 읽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100권 읽기를 다 해본 적이 없긴 해요. 2025년에는 총 79권의 책을 읽었고요. 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읽은 모든 책들을 한번 순서대로 쭉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창국,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읽기, 에거서 크리스티의 오리엔트 특급살인, 리처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 커트 보니것 제5도살장, 한병철의 에로스의 종말, 캐롤라인 랩 욕구들, 예소연 사랑과 결함, 프란츠 카프카 변신 시골의사, 김초엽 파견자들, 이혁진 광인, 돌리 엘더튼 사랑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것, 클레어 키건 맡겨진 소녀, 스티븐 킹 유혹하는 글쓰기, 장 미셸 우구를리앙 세 번째 뇌, 최진영 쓰게 될 것, 파크리트 지스킨트의 기피의 강요, 유선혜의 사랑과 멸종을 바꿔 읽어보십시오, 조예은 적상가옥의 유령, 줄리아 카메론의 아티스트 웨이, 한강 빛과 실, 알베르 까미 결혼 여름, 올더스 억슬리 멋진 신세계, 쇼펜하워 사랑 높다,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박창국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황해나 혼모노, 스코피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탄 와이 동생, 헬먼 헤스의 데미안, 최진영 내가 되는 꿈, 앵카슨의 빨강의 자서전, 루스 랜델 활자 잔혹극, 김초엽의 5인 다시 몸으로, 스벤 브링크만의
쓸모를 증명하지 않는 삶에 관하여. 모레 드리모, 세스지,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니스 네르마르크, 아네르스 포그 옌센의 가짜 노동. 홍해나 두고 온 여름, 히가시노 게이고의 장미와 나이프, 이디스 워튼의 여름, 니키리 임지은의 애정 행각, 최재훈,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 운묵하에 돌이킬 수 있는. 이희주의 환상통, 수전 선택, 타인의 고통, 4월 날씨, 수치심 탐구 생활, 오카다 다카시의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자청, 역행자, 김기태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하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이민주의 페미사냥, 이희주 작가님의 성소년, 달린 댄서, 관계 중독,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죄아벌 2, 수전 선택의 의식은 육체의 근래의 목격, 김초엽의 사인의 토막난 우주를 안고서, 윌라 캐더의 루시 게이아트, 권여선의 봄밤, 라이더 캐롤의 블랙 저널, 권여선의 레몬, 에밀 파크의 단단한 독서, 료우의 생각 없는 생각, 카롤린 엠케 혐오사회, 김익환의 거인의 노트, 정기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톨스토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 메러디스 카더의 나는 내가 고장난 줄 알았다, 김혜란의 안녕이라 그랬어, 이영도 눈물 마시는 새 1편, 문진영 딩, 가제 노타미의 저소비 생활, 수질 인필드 무정한 빛, 정혜연의 홍학의 자리, 손선란의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멜 로빈스의 렛댐 이론, 크리스티나 로세티 고블린 도깨비 시장, 파퍼리 앵무새 죽이기, EBS 자본주의 제작팀의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김은주의 생각하는 여자는 괴물과 함께 잔다 까지 총 79권의 책을 읽었고요. 제가 이번 연말 결산에는 카테고리별로 저만의 북 어워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25 유즈 북 어워즈 첫 번째, 공포, 미스터리, 추리, 스릴러 부문. 밤새 읽게 만드는 몰입감. 자기 전에 읽었는데 어느새 밤새워 다 읽은 책. 수상작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유즈 북 어워즈 공포, 미스터리, 추리, 스릴러 부문 수상작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조혜은 작가님의 적산가옥의 유령. 축하드립니다. 긴키지방의 그 어쩌고 있잖아요. 그거랑 고민을 했는데 이 조혜은 작가님의 적산가옥의 유령이 제가 진짜 이거를 자기 전에 잠깐 읽다가 자야지 했는데 읽다가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그냥 아예 한 번에 다 읽어버렸어요. 몇 시간 만에 완독한 그런 책이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읽어가지고 유즈 북 어워즈 공포, 미스터리, 추리, 스릴러 부분에서 수상을 하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꺼드럭거리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책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논다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2025 유즈 북 어워즈 한국 소설 부문입니다. 한국인만이 느낄 수 있는 섬세한 정서와 여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인이라서 더 공감 가고 한국인이라서 더 아프게 마음을 울리는 그런 책입니다. 2025 유즈 북 어워즈 한국 소설 부문 공동수상입니다. 수상작은 권여선님의 봄밤, 최진영 작가님의 내가 되는 꿈 축하드립니다. 제가 소설을, 특히 한국 소설을 진짜 잘 안 읽었었는데 올해 유난히 한국 소설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너무너무 진짜 좋은 작품들이 너무 많았지만 저의 가슴을 울렸던, 실제로 울게도 만들었던 이 권여선님의 봄밤 그리고 최진영님의 내가 되는 꿈 가장 뭔가 저의 마음을 울리지 않았나. 봄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랑 제일 가까운 사랑이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좀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책이거든요. 사랑을 정의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내가 해주고 싶은 것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생각하고 행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사랑과 가장 닮아 있어서 재밌게 잘 읽은 책이고 최진영님의 내가 되는 꿈 같은 경우에는 저의 유년 시절의 환경과 그 주인공의 어떤 생각 이런 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나랑 비슷할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너무 닮아 있어서 눈물 또르르 흘리기도 했던 그런 책이어가지고 뽑아봤습니다. 2권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2025 유즈 북 어워즈 SF 판타지 부문입니다. 잠시 현생의 모든 걸 잊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나를 초대해준 그런 책입니다. 2025 유즈 북 어워즈 SF 판타지 부문 수상작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축하드립니다. 제가 SF 판타지 장르의 소설을 진짜 많이 읽었더라고요, 올해. 좀 철학적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준 이 멋진 신세계가 SF 판타지 부문에서 1위를 제가 들여봤고요. 먼 훗날에 진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생생하게, 근데 막 완전 생소한 그런 처음 보는 그런 설정은 또 아니어가지고 더 현실감 있게 와닿았던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SF 좋아하신다면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음 몇 번째죠? 네 번째 2025 유즈 북 어워즈 인문 철학 부문입니다.
다 읽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고 내 사고의 확장을 도와주는 그런 책이고, 제가 이 모든 장르 중에 특히나 좋아하는 카테고리라서 정말 고르기가 어려웠는데요. 2025 유즈북 어워즈 인문철학 부문 수상작은 공동 수상입니다. 한병철, 알랭 바디우의 에로스의 종말, 그리고 카롤린 엠케의 혐오사회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 에로스의 종말은 왜 이렇게 요즘 시대는 사랑이 어려울까? 진짜 말 그대로 그 에로스가 왜 어려울까? 하는 거를 되게 철학적인 시각에서 잘 풀어준, 엄청 얇은데도 너무 어려워서 저는 진짜 그 챗 GPT랑 막 토론을 하면서 해석하면서 읽을 정도로 좀 깊이감이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 읽고 나서 시각이 조금 진짜 달라졌다 해야 되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반성도 하게 만들어줬던, 이 카롤린 엠케 혐오사회 같은 경우에도 모든 혐오적인 것, 차별적인 것에 대해서 이 혐오라는 게 어떻게 확산되고 재생산되고 동조하고 어떻게 혐오에 대처를 하는지 까지 쓰여 있어가지고 뭔가 공감 가는 내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도 동조하고 있진 않을까? 사유하게 만들어보는 그런 책이어서 이거 저 올해 읽은 것 중에 좀 되게 좋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았던 그런 책이었어요. 다음 2025 유즈북 어워즈 에세이 시 부문입니다. 에세이와 시만의 매력이 또 있잖아요. 정말 잘 쓰여진 에세이는 진짜 누가 내 일기장을 훔쳐봤나 싶을 정도로 나와 그렇게 닮은 문장들이 많아서 또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5 유즈북 어워즈 에세이 시 부문 수상작은 캐럴라인 랩의 욕구들 축하드립니다. 여성의 신체, 식욕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그런 책인데요. 저도 완벽할 수 없고 다이어트나 식욕에 대한 어떤 강박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근데 이 캐롤라인 랩이 직접 자기가 겪은 식이장애, 거식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회가 여자들한테 몸을 바라보게 만드는지, 그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막 다이어트를 강박적으로 하고 이런 식이장애가 생기고 정신적으로까지 안 좋게 되는지 이 사회 구조적으로 한번 보게끔 만들어준 그런 책이거든요. 한 번쯤은 다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엄청 마를 때까지 몸무게를 뺐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조금만 디저트 같은 거 먹거나 좀 그런 고칼로리의 음식들 그런 거 먹으면 너무 막 죄책감이 들고 하는 것이 그냥 이게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여성의 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구조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이거를 보고 지금 그때 이후로 살이 5, 6kg 정도 쪘거든요. 스스로 막 너무 만족해. 나는 이래도 완전 나를 사랑해. 이렇게 진짜 솔직하게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아이돌이나 뭐 여러분이 보는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다 마른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저 또한 그거에 좀 동조했던 사람이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하는 게 정말 달라져서 조금은 그 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작년에 유튜브가 성장을 좀 많이 한 편인데 그게 제가 몇 년 동안 엄청 정체기가 있었거든요. 유튜브에 구독자가 계속 떨어지고 조회수도 엄청 낮아지고 뭔가 참여도 덜하고 하면서 뭔가 변화를 줄 만한 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다이어트를 엄청 급격하게 하고, 다이어트나 뭐 이런 자기관리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리니까 구독자 수가 엄청 늘어나고 조회수도 확 엄청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아직까지도 이런 콘텐츠들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잘못됐어 라고 말하고 싶다기보다는 제가 그런 영상을 찍는 저 스스로가 사실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보통에서 마름으로 어떻게 뺐어요? 막 이렇게 식단을 했어요? 하는 게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오고 구독자 수도 그걸로 되게 많이 늘었지만 그걸 하고 있는 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이 책을 또 읽고 나서 이게 진짜 병적이다.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다이어트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다 유튜브 제 채널에서 삭제했단 말이에요.
뭐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싶지도 않고 저는 아직도 꾸미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런 걸 안 하겠다는 말도 아니고 대신에 너무 이렇게 병적인 부분, 건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사실 건강하지 않은 거 알면서도 합리화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걸 전시하지 말자라는 기준이 생겼어요.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게 잘 먹고 정신건강이든 몸 건강이든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 그게 자기 관리다. 아무튼 저의 어떤 사고나 저의 어떤 컨텐츠의 방향까지도 바꿔준 그런 책이어가지고 2025년 에세이 시 부문에서 1등 드리겠습니다. 다음 2025 유즈북 어워즈 자기계발 기록 부문. 좋은 자기계발서들은 읽고 바로 내 생활에 적용을 직접 해보면서 삶이 좀 더 윤택하고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게끔 좀 도와주거든요. 수상작은요. 라이더 갤롤의 블랙 저널 축하드립니다. 실제로 좀 읽고 제 생활에 적용하면서 긍정적인 쪽으로 도움을 줬던 어떤 점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냐면 특히 제가 그 시간에 대한 감각이 정말 없거든요. 항상 계산을 못하다 보니까 빼먹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때에 가서 허둥지둥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블랙 저널을 하면서 좀 시각적으로 계속 쓰면서 관리를 하니까 뭐 핸드폰 이런 스케줄러를 할 때보다 정말 놓치는 게 정말 많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블랙 저널을 하면서 내가 하루의 할당량을 체크하면 이 작은 성취를 내가 해냈다 하면서에서 오는 이 도파민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중독에 빠지지 않는 그런 게 또 생긴다는 거지. 1등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장르별 베스트를 꼽아봤고요. 뭔가 장르 상관없이 베스트 5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또 1위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79권 중에 그냥 5권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한병철의 에로스의 종말. 두 번째, 캐롤라인 랩 욕구들. 그리고 세 번째, 카롤린 엠케의 혐오사회. 그리고 네 번째, 수전 손택의 의식은 육체의 굴레에 묶여. 너무 동질감이 많이 들고 수전 손택이라는 인물의 사랑을 느꼈거든요. 시대를 뛰어넘는 내가 이 사람과 아는 사이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줬기 때문에 제가 한번 베스트를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최진영님의 내가 되는 꿈을 베스트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의 2025년 유즈북 어워즈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2026년에도 재밌는 책 많이 읽고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영업이 될 수 있게 열심히 한번 유익한 책으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고 여러분이 또 복작복작 써주는 그런 댓글들로 2025년이 진짜 행복한 한 해였거든요. 특히 2025년에 저한테 아주 좋은 댓글들도 많이 써주시고 정말 그 애정의, 사랑의 댓글들 많이 써주셔가지고 항상 저한테는 늘 엄청난 원동력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